되게 연애 편지를 보내는 기분인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리오페라 발레단 에뚜알 박세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에뚜알은 불어로 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스타 무용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저희 발레단에서는 제일 가장 위에 있는 위치인 수성무용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한국에서 갈라 공연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어요. 한국 분들께서 되게 프랑스 춤을 잘 모르시기도 하고 제가 몸담고 있는 이 발레단이 어떤 곳인지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커서 프랑스 춤은 이렇다, 이런 것을 말로 아무리 설명을 해드려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공연을 이렇게 기획을 해서 다 느끼실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하는 레파토리를 구성을 해서 이제 공연을 했는데 준비하는 과정도 너무 설레었고 와서 공연하는 순간도 너무 재밌고 설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뿌듯하고 네. 그 로미오와 줄리엣을 꼭 한국 관객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하셨던 네. 이유를 봤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저는 로미오와 줄리엣 작품은 전막으로 언젠가 다시 꼭 한국에 와서 공연을 하고 싶어요. 누레프 작품의 가장 강점인 그 스토리텔링이 로미오와 줄리엣 작품에서 굉장히 강렬하게 느끼실 수 있고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전개를 흘러서 쭉 끝까지 줄리엣의 죽음까지 이 작품을 봐야지 정말 이 작품이 정말 좋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 이 작품 꼭 전막으로 오고 싶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한국 분들께서 저희 팬분들께서 제가 이 작품으로 노미네이션이 됐고 유튜브에 짧게 올라와 있는 저의 영상을 보면서 더 보고 싶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 첫 무대이기도 하고 제가 에뚜알로 지명이 되었던 작품이기도 하지만 사실 가장 어렵거든요. 제가 했던 작품 중에.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시즌 마지막이기도 하고 그래서 체력도 많이 딸려 있고 이걸 다시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도 들었지만 좀 지금이 기회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작품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작년에 이제 기억이 아직도 나요. 그 데필레 의상이랑 왕관을 피팅하러 와라 이렇게 얘기를 전달을 받았을 때 이제서야 부르다니 하면서 빨리 뛰어갔죠. 근데 그때 너무 화려한 거예요. 마치 뭐라고 할까요? 한국 여자분들이 이제 캘리백을 들었을 때의 느낌. 저한테는 정말 이렇게 무거운 왕관을 쓴다는 것 자체가 마치 제가 대한민국의 그 엘리자베스 퀸이라도 되는 것처럼 정말 화려하고 거의 제 얼굴만큼 컸던 왕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쓰면서 혼자 걷는 무대를 상상을 했는데 실제로 데필레 날이 왔을 때 그걸 즐기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날 이제 오프닝으로 데필레를 저희가 행진을 하고 그 다음에 에튜드라는 발레 작품을 올렸는데 그때 약간 새로운 에뚜알을 소개하는 식으로 공연이 이제 이렇게 진행이 돼서 제가 거기서 주인공을 맡아서 춤을 춰야 했기 때문에 데필레를 하면서도 그 에튜드 춤에 대한 걱정이 너무 들어서 빨리 끝나고 집중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순간은 그냥 너무 감사하고 벅차고 너무 설레이고 그랬는데 100% 즐기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 그 순간 생각은 계속 나시는 거죠? 네, 생각은 계속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첫 데필레는 사실 좀 특별한 게 동료 무용수들의 박수를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관객들도 물론 저를 위해서 박수를 쳐주시지만 저희가 150명 정도 되는 무용수들과 이제 에꼴 드 덩스라고 해서 발레 스쿨에 있는 아이들 한 60명 해서 200명이 이제 무대에 서는 건데
나오지 않은 그 200명이 이제 무대 옆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딱 등장을 했을 때 막 소리도 질러주고 박수도 쳐주고 저의 첫 데필레니까 다들 이렇게 집 전체가 저를 축하해주는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발레단에 10년 동안 있으면서 프랑스 춤은 이렇다 저렇다 개인적으로 그 기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거나 그럴 때 매번 답이 달랐어요. 어쩔 때는 우아한 것 같아요. 정교한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좀 섬세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발 사용이 되게 예민해요. 뭐 굉장히 섬세하고 그리고 매력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공연을 하고 나서 많은 분들께서 다 하나같이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 프랑스 춤은 굉장히 물 흐르듯 자연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마치 하나의 영화를 보듯이 뭔가 이렇게 막 뭐라고 할까요? 너무 자연스럽고 같이 호흡을 하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막 아슬아슬하거나 뭔가 불안하거나 막 춤이 약간 그렇게 테크닉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춤이 정말 되게 한 편의 영화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이런 자연스러움 정말 자연스러운 이런 춤이 프랑스 춤이구나라는 거를 저도 다시 이번에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여러 가지 좀 복합된 이유가 있었는데 제가 대학교 3학년으로 다시 복직을 했을 때 김용걸 교수님이 저희 교수님으로 오셨어요. 그 김용걸 교수님은 파리 오페라의 수제까지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거기서 커리어를 조금 일찍 마치시고 저희 교수님으로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6개월 정도 그분의 수업을 들었었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의 그런 발레 시스템, 기본적인 베이직은 이제 바가노바 시스템이라고 러시아 춤을 기반으로 저희가 이렇게 배우고 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그런데 그때 제가 20살이었는데 프랑스 스타일을 막 보여주면서 수업을 해주시는데 다들 반응이 이건 뭐야? 아니면은 와 신기하다. 이 두 가지 반응으로 갈렸었어요. 정말 보지도 못한 것들을 하라고 하니까 조금 부담스럽고 좀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었던 반면에 저는 이 프랑스 춤이 너무 재밌어서 발레가 이렇게 재밌는 거였나? 그러니까 저는 발레가 사실 재밌고 좋았지만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어렵지만 연습을 통해서 뭔가 내가 목표 달성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발레를 배워오다가 너무 이게 막 재밌는 거예요. 정말 재밌는 만화책에 빠져들듯이. 그래서 이 스타일을 너무 파고 싶어졌었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제가 정말 좋아하는 무용수들이 생겼고 그 사람들 춤을 봤을 때 저를 확 당기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나 이런 춤을 추고 싶다. 그냥 딱 제가 정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이 방향이구나. 이게 확신이 들어서 이제 교수님께 이제 파리오페라 시험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물어봐서 이제 1년에 한 번 열리는 시험이 있고 모두에게나 열려져 있는 그런 기회다. 그러니까 너가 가서 봐라 이렇게 해서 이제 혼자 이제 등록을 하고 비행기를 혼자 타고 거기 도착해서 시험을 보러 갔죠. 그렇게 가게 된 게 저의 첫 파리 행위였어요. 그게 약간 국가 이미지랑 비슷한가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조금 더 약간 감정에 충실하고 네. 러시아는 좀 더 스트릭트한 문화일 것 같아요. 그렇게 비교를 하면 사실 끊임이 없어요. 네, 그 프랑스는 이렇고 러시아는 이렇고 미국은 이렇고 그런데 춤이라는 거는 저희가 춤을 출 때 말로 하지 않고 몸으로 표현하듯이 이렇게 실제로 봤을 때 이게 이거구나. 이거는 말로 정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희 프랑스 춤을 추는 모든 애딸들이 다 느낌이 다 달라요.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저는 또 이렇고 그렇기 때문에 정의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느끼는 거. 근데 그 느낌이
너무 강하게 와요. 그래서 발레를 잘 모르시더라도 프랑스 춤을 봤을 때 아 이게 프랑스 춤이구나, 러시아 춤을 봤을 때 아 이게 러시아 춤이구나 딱 보여요. 그 특징이 정말 정확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보통 이제 9월에 시즌이 시작을 해서 7월 중순에 끝나고 휴가가 5주 정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9월에 시작을 하고 겨울 휴가는 일주일 정도, 열흘 정도 있는데 굉장히 이렇게 정확한 날짜를 줘서 편해요. 그런 휴가를 계획을 하기가. 1년 스케줄이 꽉 짜져 있는. 네, 네. 그러면 쉴 때도 계속 그러니까 휴가 시즌에도 몸을 계속 단련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저희는 발레하는 사람들 워낙 커리어가 짧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휴가를 줬을 때 갈라 개인 공연을 많이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스케줄, 뭐 특강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스케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 지금 아니면 나중에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다들 이제 일본 가고 이번에 한국도 왔고 그런 식으로 이제 갈라 공연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럼 지금이 그럼 9월까지가 갈라가 끝나고 나서부터 9월까지가 그냥 네. 딱 휴가시고. 네, 휴가. 네. 어떻게 보낼 계획? 사실 제가 지금 임신 중이에요. 이거 처음 네. 말씀하시는 네, 처음 얘기를 하는데 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발레리나로서 많은 분들이 임신과 출산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한국에서 갈라 공연을 했을 때 이미 3개월이었거든요. 가장 중요한 그 안정기에 저는 가장 목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되게 놀라실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냥 한국에서는 임신했다 그러면 가만히 누워만 있으라고 하는데 저희 프랑스에서는 하던 일이니까 그냥 마음껏 해라 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믿고 이제 열심히 춤을 췄죠, 지금까지. 그리고 이제 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서 제가 9월까지는 아마 이제 휴가니까 즐기고 그 다음부터 이제 1월 출산이어서 시즌에 그 작품은 안 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시즌 그래서 저는 이제 6월 달에 만홍이라는 작품으로 복귀할 예정이에요. 6월이면 네. 네. 내년 6월. 그래서 이제 4월부터 연습을 시작을 해서 이제 6월에 복귀를 할 예정입니다. 너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되게 행복해요. 저는 약간 감성적인 부분도 많이 있지만 좀 이성적인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춤을 출 때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떤 한 작품을 준비하기 전에 좀 많이 알아야 돼요. 이 작품에 대해서 뭐 음악이나 스토리는 뭐 당연히 기본이지만 이 작품이 어떤 무용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이 무용수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뭐였고 이 작품 안무가가 어떤 의도로 이 작품을 만들었는지까지 저는 좀 알아야 되는 성격인데 그런 꼭 굳이 누군가의 춤을 보고 영감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런 지식이 제 머릿속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그런 영감이 많이 생겨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빈사의 백조도 사실 너무 많은 유명한 무용수들이 각자 자기만의 방법으로 춤을 춰왔고 저도 그 중에 저만의 춤이 저만의 그런 예술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이길 바라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이제 연습이 딱 끝나는 시점부터 그 연습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시점부터 계속 이게 발레 생각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할 시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냥 혼자만의 그런 생각하는 것도 많이 좋아하는 편이고 그런 것들이 저의 예술에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제대로 번역을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아름다운 걸 찾는 것에서 멀어질 때 발레가
다시 아름다움이 제대로 드러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서 혹시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조금 어렸을 때랑 지금이랑 춤이 많이 변했어요. 어렸을 때는 거울을 보면서 연습을 많이 했어요. 라인이나 뭔가 동작의 그런 정확성 같은 게 거울을 본 내 모습을 확인을 해서 내가 이게 만족이 돼야지 넘어갔거든요. 그리고 모든 게 완벽해야 됐었어요. 테크닉이든 라인이든 모든 게 완벽해야 됐고 그거를 제가 거울을 보면서 연구를 했을 때 이게 그대로 관객에게 전해지겠구나 라는 확신이 있어서 그렇게 연습을 했었는데 나이가 조금 들면서 내가 느끼는 게 더 중요하구나. 내가 춤추면서 이 느끼는 게 이게 관객에도 전달이 되는구나라는 거를 깨달았던 건데 그 시점이 그 로미오 줄리엣을 연습할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처음으로 느꼈어요. 몸의 움직임으로 내가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굉장히 또 철학적으로 자꾸 들어가게 되는데 나의 그런 한계는 거울에서 보면서 나오지가 않아요. 나의 그런 한계는 내가 느끼는 거고 그거를 내가 느꼈을 때 그게 객석에 그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거여서 느낌, 그 에너지 전달 이런 것들은 연습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매번 똑같이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어쩌다 한 번 나오거든요. 그 한 번의 그런 느낌과 에너지를 공연날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라인을 만든다던가 그런 연습을 하기보다도 제가 많이 느끼면서 연습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춤이 되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꿈 얘기를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 저는 꿈이 있었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에뚜알도 저의 꿈은 아니었고 파리 오페라에 꼭 들어가는 것도 저의 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들어가면 들어가지는 거고 아니면 다른 길이 있을 거고 항상 저한테는 이 길이 아니면 다른 길이 있을 거니까 나는 전제하에 제가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것 같은데 에뚜알도 사실 되면 되는 거고 아니면은 안 되는 거고 이런 마음이 좀 컸었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이 저는 현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제가 이만큼을 해야 내일 더 나은 내 모습이 그려지고 그게 저는 너무 행복한 거죠. 그 순간이 너무 행복해서 멀리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냥 진짜 멀리 봐야 내일 모레 있는 공연 정도? 그래서 사실 이제 뭘 하고 싶냐라고 물어보는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전 지금도 제일 바빠요. 내일을 준비하는. 나중에 뭐 할지는 그때 가서 결정하는. 네, 지금 이렇게 제가 저의 그런 인생을 조금씩 쌓고 있으면 그냥 10년 뒤에는 자연스럽게 길이 열리지 않을까. 저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제가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는 미리 계획하진 않는 편인 것 같아요. 발레는 진부한 질문이긴 하네요. 발레는 그냥 저한테 제일 재밌는 건 것 같아요. 저를 설레이게 하고 계속 생각나게 하고 계속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약간 저의 삶의 일부분이죠. 가끔씩 남편이 바보같이 하는 소리가 내가 좋아 발레가 좋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좀 섭섭한 일이 있거나 그러면 근데 저는 그때 또 망설여져요. 남편이라고 대답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물론 제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기는 한데 그만큼 저는 발레에 정말 진심이고 제가 하는 일이 정말 진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내 업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정말 저는 발레를 할 때가 제일 좋고 행복하고 이 세상에서 제일 신나는 일인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보이지
아, 그래요? 인터뷰 내내 춤을 추는 이야기 하실 때마다 되게 행복해 하시는 게 네. 느껴져서 정말 행복해요. 춤은 저한테 너무 행복감을 주는 것 같아요. 여기 보고 해요? 네. 되게 연애 편지를 보내는 기분인데. 안녕하세요. 파리오페라 발레단의 박세은입니다. 제가 발레를 시작한 지 이제 20년이 좀 됐을까요? 저의 그 첫 동화 콩쿨 15살 때 2005년에 동화 콩쿨이 저 인생에서 가장 큰 콩쿨이었고 그 콩쿨로 인해서 저희 팬분들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연락 주시는 분들이 동화 콩쿨 얘기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동화 콩쿨 때부터 팬이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발레리나로 성장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또 함께 이렇게 저를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공연도 찾아와 주시고 항상 이렇게 따뜻한 말로 너무 좋았다, 감사했다, 이렇게 많이 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제가 활동하는 날까지 그리고 프랑스든 한국이든 제가 찾아뵙는 그런 무대에서 관객분들에게 이렇게 좋은 모습 그리고 새로운 모습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